지금 하여튼 오늘 그 상황이 민주당의 그 사퇴에 이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국면인데 이걸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관점이죠. 박 교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세상이 다 알아주는 보수 농객 전원책 변호사께서 정말 좀 죄송하지만 장황하게 이야기하면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매도를 한 것은 이건 비단 안철수 후보에 대한 매도가 아니라 그 속뜻은 아마도 단일화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폄하를 하고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이해찬 그 민주당 대표가 사퇴한 부분만 잠깐 이야기 들고 그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그 이해찬 대표가 사퇴한 것은 정말 진작에 했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단일화라는 것은 역대 단일화하고는 다릅니다. 기성 정치의 눈으로 가지고 아날로그 눈으로 보면 뭐 노무현과 정몽준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다, 긴장감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단일화는요, 한 정당과 국민들이 1년 동안 만들어낸 정말 개인을 40% 이상 지지를 만들어낸 안철수 현상과의 결합을 시키는 것이 지금의 단일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요구된 것 중에 하나가 단일화를 해서 두 세력이 합칠 때 단순한 세력이 합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노무현과 정몽준이 합친 2002년이 아니라 새로운 그 정당, 정치 쇄신하는 정당으로 만들자. 그러면 민주당하고 같이 하겠다라고 한 것은 저는 안철수 후보가 큰 결단을 내렸다고 봐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가 자기 당도 없이 단일화 프레임에 걸려든 것은 절대 득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정말 지지율이 낮을 때 더 그랬습니다. 낮을 때는 들어오기만 들어와라. 그래야지 우리가 전국 개최할 수 있다는 진정성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막상 들어왔을 때 이해찬 대표가 사퇴하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일단 그 당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밀리고 밀린 상황에서 이제 이해찬 후보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의 힘에 의해서 사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힘에 의해서 사퇴를 했지만 또 명분도 가져간 것 같습니다. 내가 뭐 단일화에 걸림돌이 된다면 단일화의 촉진을 위해서 내가 빠지겠다. 그래서 아름다운 퇴장의 테러를 보여줬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부터라고 봐요. 과연 이 과정에서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결국은 누가 후보가 되느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가 덕을 봤을까? 안철수 후보가 덕을 봤을까?라는 부분은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재인 후보가 어떤 그 형으로서의 어떤 양보의 미덕을 보였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건 사람 좋다는 뜻이고 지금 야권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본선전 게임 아직 남아있거든요. 정말 후보들이 모여서 누가 대통령이 나가서 박근혜가 붙는다 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정치를 쇄신을 하겠다. 이것을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림돌이 있었던 게 저는 이해찬 대표라고 보고 그분들에게 죄송하지만은 좀 진작 물러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단일화 과정에서의 아름다운 과정은 없습니다. 저는 아름답게 성형수술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딪히고 자연적으로 진정성 있게 단일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단일화에 대한 가치와 과정을 저는 역사적으로 충분히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지도부 퇴장을 아름다운 퇴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참 들으니까 미사유구를 써도 너무 심한 미사유구를 씁니다. 이게 무슨 아름다운 퇴장입니까? 지금 그리고 마치 이 민주당 지도부가 퇴진을 하는 것이 정치 쇄신이냐? 그거 아니죠.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게 안철수가 등장한 것은 바로 기존 정치의 부패와 무능, 여기에 염증을 느낀 20대, 30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열화 같은 지지를 기반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인이 자기의 그런 지지만으로 대통령에 당선되기가 힘드니까 역시 민주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 지금 뭐 동종교배, 이종교배 이런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면서 마치 안철수와 문재인 두 후보가 두 분이 단일화 하는 것을 동종교배인 양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나 동종인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동종은 무슨 동종입니까? 이 주요 정책만 비교를 해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그리고 그래서 명분이 없으니까 안철수 후보가 정치 쇄신을 내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정치 쇄신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 부패와 무능 그걸 없애는 것이 정치 쇄신인데 지금 민주당의 친노 조직대가 있는 대표적인 두 분 박지원 그리고 이해찬 이 두 분이 물러나는 것이 과연 정치 쇄신입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바로 안철수 후보가 근데 여론조사든 뭐로 나가든 간에
그 문재인 후보를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 어떻게 정치쇄신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요구했단 말입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문재인 후보와 만나서 가치 일치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그 가치라는 말이 얼마나 그 현학적인 말인지 모르겠는데 참 아니 대단히 현학적인 말이죠. 그런데 이 가치 일치란 말을 쓰면서 과연 이 정치쇄신 그리고 지금 그 이해찬 후보가 심지어 충치로까지 불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모욕적인 언사까지 들은 분인데 이런 이해찬 후보가 물러나는 것이 지금 이해찬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과연 가치 일치에 해당되는 겁니까? 이런 난센스 같은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그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한 더 유리한 고지를 증명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지. 저는 지금 특정 후보를 매도하기, 아까 제가 매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매도하기 위한 그런 말장난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나온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없는 사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없는 사실을 얘기하면 그건 매도가 되겠지만 있는 사실을 아주 객관적으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가치 일치 얘기하고 정치쇄신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껏 하는 것이 이해찬 그 지도부 물러나라? 그 지도부 물러나는 것은 자기가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 증명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 안철수 후보 그 기자회견에서는 본인이 그 인적쇄신을 요구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찬 대표가 퇴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살신성인으로 받아들이겠다. 자, 이렇게 그 표현을 저 했습니다. 말씀- 말씀은 그래 하는 거죠. 그래 하니까 결국 명분이라는 인적쇄신 겁니다. 얘기가 많이 아니, 나왔는데 그 얘기를 인신 좀 공격성 해주시죠.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원석 변호사께서 정치 쇄신과 계획에 대한 목표를 모르시고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부패와 문행을 막는 것은 정치 계획의 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계획은 보는 사람의 시도에 따라서 헌법을 바꾸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전원을 개최하자 이런 요구들이 쫙 있어요. 근데 정치인들이 왜 항시 개혁 대상이 되냐면은 정치인들 항시 계획을 시키겠다고 해서 표를 얻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에요. 정치 계획 하겠다는 말 안 한 사람 봤습니까? 그런 정치 집단 봤습니까? 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미 당선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제 벌써 기득권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힘으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걸 다시 뒤로 밀어버려요. 뭘로? 민생 문제가 급합니다. 국민들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문제 가지고 덮어가면서 정치 선거법이라는 것은 계속 밀려와요. 언제 선거법이 바뀐 줄 알아요? 정치권에서 자기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바뀔 뿐이에요. 이게 이제 정치계 현재 우리가 쇄신해야 될 엄청난 그 벽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민주당이라고 저는 사실 민주당을 새누리당보다는 훨씬 그 역사적으로 가치를 평가를 주고 있지만서도 민주당마저도 기득권의 정치권에서 그런 파트너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에 하나 칭찬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런 형태로 단일화가 되면요. 문재인 후보로 되든 안철수 후보가 되든 단일화되면요. 절대 정권 개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무리 봐도요. 정말로 국민들이 볼 때 저 집단이 정치 개혁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집단이다라고 하면은 다른 경제 민주화라든가 복지 문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정치 개혁에는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사실 문재인 후보도 그동안 너무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해찬 후보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 이해찬 대표는 그대로 놔두고 민주당 방식대로 우리 단일화하자라는 것은 정말 웃기는 이야기죠. 자기가 존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쩐 줄 압니까? 2002년에요. 당도 없는 정몽준하고 당대당 무슨 경선하자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경선으로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에 맡겼어요. 2002년에도. 그게 바로 노무현입니다. 그렇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된 겁니다. 지금은 문재인 후보도 지금까지는 양보하는 척, 뭔가 세상을 노련하게 하는 척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왔지. 저는 지금부터라고 봐요. 이해찬 대표 빠진 상태에서 정말 기득권 없이 안철수 후보랑 같이 단일화 가치를 논해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정치 쇄신의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말장난이니 별로 의미 없느니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해찬 대표를 제가 아름다운 퇴진하는 게 아니라 퇴진할 수 있는 좋은 명예의 길을 그나마 찾았다. 명예로운 퇴진을 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명예 그 자체는 아니지만. 제가 아무리 시간이 들어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정치 쇄신, 또 뭘 잘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런 식의 모독적인 말을 앞에 두시는데 좋습니다. 이게 무능과 부패 때문이다. 내가 얘기했는데 지금 그 무능과 부패의 주 원인이 그 무능하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상습 국회가 안 되고, 그리고 크로스보팅이 안 되기 때문에 무능한 것이거든요. 부패한 것은 왜 부패하는 겁니까? 대거리 정치 때문에 부패한 겁니다. 이 모든 원인이 이 삼김 정치 이후로
그 패거리 정책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정당이라는 것이 이념과 정책으로 뭉쳐서 정권을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결사체인데 우리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과 정책으로 뭉친 것이 아니고 보수 중심으로 뭉쳐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가 지금 정치 쇄신을 내세우면서 기껏 얘기한 게 뭡니까?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 그리고 중앙당 폐지하자. 뭐 중앙당 폐지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내용을 알았다면 중앙당은 있더라도 사무총장과 대변인 제도 같은 걸 없애고 크로스보팅을 하자고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패거리 정치를 없애자는 지금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 박근혜 후보 다 패거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진영에 정책과 이념으로 뭉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아닌 말로 그 정치평론가들조차도 진영 논리에 빠져갖고 전부 다 예컨대 나는 안철수 진영 지지할 수밖에 없다. 나는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 뭐 이런 식의 배경을 깔고 이 방송에들 나와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박상실 선수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 다 패거리 정치에 몰입을 하고 있으면서 정치 쇄신을 얘기한다고요? 그 자체가 내가 보기엔 난센스 중에 난센스예요. 더 나아가서 2002년도에 정몽준 그리고 노무현 두 분이 단일화요? 그게 아름다운 겁니까? 그야말로 야비였죠. 정책과 이념이 전혀 다른 두 분 아닙니까? 도저히 단일화 해서는 안 되는 두 분이 단일화 한 것. 이건 우리 민주 역사에 남을 만한 야비예요. 야합 중에도 아주 심한 야비였습니다. 그런 야비, 그것도 바로 후보를 등록하는 바로 그 전날 밤 9시 후보 단일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걸 아름답다고요? 아름다운 거 아니죠.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우리 문명국에서 유엔에 보고된 문명국이라 하면 69개국이 있습니다. 전 세계 지금 유엔 가입국이 199개국이고 올림픽에 참가한 나라 204개국인데 유엔에 보고된 문명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유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69개국이에요. 그리고 69개국에서 국가 원수를 뽑는 후보를 뽑을 때 선거일 불과 22일 전까지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난센스 같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단일화를 한다? 단일화를 하는데 특히 여론조사를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한 케이스가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런 진짜 구태 정치를 하면서 이걸 정치 쇄신이니 뭐 나아가서 대단한 아름다운 단일화니 이런 식으로 미사역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민주 정치를 우중화시키는 일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아주 추악한 정치입니다. 근데요. 박 교수께서 꼭 예. 아름다운 그 단일화였다고 표현하신 건 아니었고요. 네네. 그다음에 정몽준 후보가 당시에 당에 또 있었죠. 무소속은 아니, 그 부분을요. 아니었죠. 제가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지금 전 변호사께서 아주 굉장히 근본적인 걸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서 단일화는 역사적인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했거든요. 바람직하고 단일화만이 좋은 것이라고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필연적인 이유에 대해서 전 변호사님이 저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경제, 지금 시장에서 지금까지 잘 사는 사람 중심으로 자유롭게 하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은요, 평생 그 구조를 못 깹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왜 우리 대통령 선거 때마다 단일화가 계속 과정이 일어났을까? 왜 일어났을까? 그것은요, 그동안에 군사 쿠데타 이후에 보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아예 장기적으로 그냥 말아먹으려고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지역주의도 이렇게 돼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가 될 때는 언제였냐면, 정권 교체는 민주주의의 상징입니다. 아무리 잘해도 정권 교체 안 되면 그 나라는 아주 무지몽매한 국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왜 독재국가랍니까? 계속 한 집안이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씨 집안이 계속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나라? 그랬을 때 YSDJ가 단일화가 안 됐을 때는 정권 교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것이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이걸 제도적으로 건치려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든가 이게 있어야 되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말 정치 쇄신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돼요. 저는 이번에 단일화 과정에서 꼭 단일화를 이루어라라고 주문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층에서 볼 때는 참 어거지고 너무나 한 진영만 돕는다 할 수 있겠지만은 단일화 안 되면 선거는 끝난 겁니다. 저 선거 참여할 필요도 없어요. 단일화를 왜 해야 되느냐? 정말 정권 교체라는 거. 저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심판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현재 지금 가시적으로 실종돼 있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자기의 한 지역 정당의 패권 의식을 기득권을 전제해 가지고 단일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화라는 부분이 저는 굉장히 옳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전 변호사님 지적이 맞다고 봐요. 그러나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이고 그런 제도 개선이 되지 않는 한은 당분간은 필연적인 거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진보 야권 진영은요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상대도 안 되는 그런 판세입니다 지금. 그런 것을 무시하고 아까 같이 뭐 노무현과 정몽준이가 단일화한 것은 난센스다. 맞죠? 난센스죠. 왜 느닷없이 하냐는 거죠. 강자를 향한 약자의 결합으로 좀 받을 부분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저 정몽준 그 당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안철수 캠프 정도보다도 못한 그런 의미의 당만 이름만 당이라고 붙였지 그 당시 노무현의 민주당이 한 큰 당이 있었고 정몽준은 지금 안철수 후보 정도보다도 못한 상태였다라고 저는 그 당세를 그 이야기한 했던 겁니다. 네, 네. 어쨌든 오늘의 상황으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 때문에 과연 그러면 이 두 후보 간의 갈등이 봉합이 될 것이냐, 정상화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